예, 3월 22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마이크론 실적 효과 FMC 안도감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FMC 이후에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만 중소형주는 또 1%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우리 증시는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수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였죠. 그런데 선물이 또 세게 들어와서 약간의 후유증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 이 점은 또 우리가 감안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금융, 조선, 자동차 이런 종목군들이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장에서 이제 어떤 흐름, 어떤 업종의 어떤 흐름이 바뀌는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올랐고요. 근데 상승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러셀 2000 지수, 러셀 2000은 이제 중소형주 얘기하는 건데 1%, 그러니까 대형주는 그냥 이제 들쭉날쭉했고 러셀 2000 지수, 중소형주 쪽은 강세를 보였다. 이제 이런 어떤 특징이 있었죠. 시장이 이제 그래도 어쨌든 최고가 경신을 했잖아요.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면에는 FMC 이후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대체로 비둘기파적인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스위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보통 금리 내릴 때 이유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달라지는데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유였거든요. 그리고 영국은 금리를 동결했는데 약간의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금리 인상 요구했던 사람이 두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두 명이 이제 동결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한 명은 금리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리 인상 주장이 없었던 거는 2021년 9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제 슬슬 금리 인하 단계로 넘어가고 있구나. 이런 어떤 안도감을 준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투자자들에게 뭐 어제 올라가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네. 이런 이제 기대감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경기, 그리고 금리에 대한 어떤 전망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UBS에서는 올해 금리 3번 내린다. 근데 내년에는 연준은 지금 3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6번 내릴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UBS가 조금 금리 인하 전망이 가장 공격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수정했지만 어쨌든 내년도 6번. 노무라에서는 2번. 그러니까 7월과 12월에 내릴 거고 내년에 4번 내릴 것 같다. 합산은 어쨌든 6번이네요. 내년까지. 그리고 증시에 대한 어떤 전망을 상향한 곳이 나왔는데 소시에테 제네랄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고 그리고 AI 관련된 기업들의 효과가 좀 탄탄해서 증시가 더 올라갈 거다. 그래서 올해 S&P 500 전망치를 기존의 4,750포인트에서 5,500포인트. 이거 현재로서는 가장 높게 잡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소시에테 제네랄에서 이제 또 증시에 대해서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 선행 지수인데 23개월 연속 마이너스에서 벗어났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도 올해 11% 정도, 내년도에 13%, 오히려 내년이 올해보다 전년 대비 성장률이 더 커질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버블은 아닌 것 같다. 빅세븐이 못 가도 나머지가 못 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이제 갖게 됐고, 이런 것들이 쉽게 조정이 나오지 않는 그런 동력으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14%, 뭐 어저께 시간에보다는 좀 덜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14%나 뭐 이 정도 이제 폭등이죠. 하루에 이 정도 올라간 거는 역대 기록 아닌가 싶은데 근데 어쨌든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급등을 하면서 다른 반도체주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애플은 반면에 이제 반독점, 애플이 좀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용하다 보면 뭐 다른 어떤 어플 까는데 좀 문제가 있다든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타사의 어떤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의 어떤 그 호환 같은 거를 못하게 해가지고 좀 지위를 남용하는 것 같다. 이런 이유로 소송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4% 빠졌고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뭐 찰스 슈왑 이런 어떤 증권사들 주가가 올랐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제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래서 수혜주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주요 금융주들이 또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종목들 코멘트는 이제 애플은 시티에서 이 규제 리스크가 부담이 될 거다. 물론 이제 알파벳과의 제휴는 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동력이긴 한데 단기로는 규제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웨트푸시에서도
반독점 문제로 대규모 과징금을 지불할 것 같다. 둘 다 이제 매수 의견에 목표 주가는 유지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뭐 목표 주가 130달러, 150달러, 또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130달러 이제 목표 주가 상향하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이제 역시 주가도 올라갔고요. 테슬라에서는 이제 그 사이버 트럭이 내년도 성장을 견인할 거다. 그래서 목표 주가 250달러를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에 주가는 뭐 약간이긴 하지만 좀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요 종목 이제 보고서들 뭐 간단한 코멘트들 정리를 해봤고요. 자, 우리 증시는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수급이거든요. 이번 주 수급 보면 개인만 매도하는 형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코스피 같은 경우 그렇고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역시 주도하고 개인이 양시장 거의 4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잖아요. 보통 이런 수급에서는 증시가 올라가긴 하죠. 예,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지금 주간으로 보면 2조 4천억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건데 매수하는 종목을 봤더니 외국인들 2조 4천억 중에서 2조 원이 삼성전자예요. 근데 우선주까지 있잖아요. 우선주까지 합치면 대략적으로 2조 1천억 원 정도. 그리고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그냥 저 순매수 금액이 다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반도체에 완전히 진심이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오른 게 없는 삼성전자를 되게 많이 사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를 그 다음에 사고, 이렇게 돼서 이제 반도체에 집중을 했고, 기관 투자자들 이번 주에 1조 1천억 원 넘게 매수했는데, 역시 9,200억이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좀 은근히 괜찮았는데, 에코프로비엠 매수가 또 들어와서 이제 두 종목의 어떤 강세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 매매를 보니까 역시 에코프로비엠이 매수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 그 아래 보면 반도체주가 쭉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반도체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의 어떤 특징주로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수급이 업종별로 계속 그대로 이어지는지는 더 계속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이번 주는 그냥 수급에서는 반도체가 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경계할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 매수가 역대 10위권이었거든요. 그러면 선물 매수 들어왔으니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대규모 선물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그날은 좋은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추가적으로 매수할 게 별로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매수가 두 가지 종류예요. 떨어지는 걸 받을 때 선물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 올라가는 걸 극대화시킬 때 이제 받는 경우도 있는데 끌어올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다음 주는 뭐 올라가는 것보다 좀 내려가는 횟수가 많았고 특히 이제 그 당일날 상승한 경우 그 다음 주에는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면에 이제 떨어지는 걸 받았을 때는 그 다음 주에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뭐 약간 이제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단기로는 선물 매수가 좀 과도하게 누적이 돼서 약간의 어떤 대형주의 흔들림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거는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황을 좀 요약을 해보면 FOMC 끝났습니다.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저렇게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워낙 큰 폭으로 올라가고 어제는 이제 SK하이닉스가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선물이 더 들어올 수 있을지, 이게 이제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 이제 먼저 움직이는 종목군들. 근데 이게 어저께 내용하고 좀 비슷해서 이건 제가 커트라고 했고요. 오늘 제가 보기에는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 선물 동향하고,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 기존의 어떤 반도체가 어저께 상대적으로 강했고, 그 다음에 통신 장비가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등장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급등 이후에 추가적으로 밀어 올리기는 조금 쉽지 않아서 또 급등하면서 단기적인 어떤 매도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그 물량 받아먹고 또 올리면 정말 매수가 센 거죠. 그래서 어떤 업종이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는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증시 관련된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까지 미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올해 들어서만 20번째 기록을 했거든요. 역대 최고는 1995년도에 77회 이건데 지금 같은 페이스면 연간 90회의 사상 최고치 경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증시는 쉽게 고점을 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증시에 중요한 게 미증시 움직이는 동력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사실 미국은 유난하게 강한 거예요. 예, 우리 증시가 미국만큼 강한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이 유난하게 강한 건 금리를 저렇게 올렸는데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소비라든가 경제 데이터가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미증시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신흥시장에는 좀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미증시가 올라가면 부럽다였다면 지금부터는 미국이 올라가면 그래도 몇몇 종목은 따라가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저는 올해는 되게 차별화 장세로 보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시장에 대한 이슈보다 어떤 업종이 차별화 속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올까 여기에 더 집중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계속 이 차트는 못 보여드리게 되네요. 이건 또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